네, 다음으로는 이덕란 대한교육법학교 회장님께서 교육발전 특구 및 특별자치 시도의 교육 특례 운영을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될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덕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오늘보다는 훨씬 더 좋은데 한 일주일 전쯤에 좀 목이 좀 많이 좀 잠겨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듣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듣고 계시는데 듣는 분들이 조금 더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제목이 이 특구 내지는 특례, 특별, 이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특별 내지는 특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요한 내용이 교육 특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교육 특례를 교육발전 특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자치시나 도에서 이 교육 특례를 어떻게 도입해왔고 앞으로 운영해 나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럼 먼저 한번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서 이제 목차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앞에 1주제 발표에서도 지방시대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었죠.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좀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왜 지방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는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하는 부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특례 내지는 교육특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무슨 의미냐? 그리고 또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있고 어떤 논의들을 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자치시나 도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특례 현황과 과제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교육발전 특구 앞으로 좀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특례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시대 딱 들으면 뭔가 이제 지방에 굉장히 좋은 시대가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방시대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 결국 지금 지방은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정말 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라든가 지역 소멸이라든가 이런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지방시대에 대응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리고 그걸 해야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특례를 이야기하는 거냐? 지역별로 처해 있는 상황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생존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지역마다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요구, 또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꾸 걸붙이는 것들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특례들을 논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거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교육특례입니까? 다른 특례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교육특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의 인구와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 발전, 이것들을 위해서 교육은 필수적인 요소다. 그 지역에 사람이 자꾸 떠난다. 아니면 그 지역에 사람이 자꾸 오게 하고 살게 하고 정주성을 높이려고 한다. 그럼 결국 그 지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정주성에 있어서, 지역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특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례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요, 일반적인 규율인 법령이나 규정에 대해서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이 규정이나 법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별 조항을 특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도 특례고, 그 다음 별도의 법률을 포함한 법령을 별도로 정해서 부여하는 것도 특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어렵다는 얘기죠. 그 방법으로는. 그래서 이제 지역이 이러한 특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특례를 잘 발굴해서, 그렇게 해서 발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발굴해서 그것을 잘 운영해 나가는 그 지역은 생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생존과 발전에 굉장히 큰 위협을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너무 살벌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그만큼 우리가 교육발전 특구나 교육 특례라고 하는 부분을 논의할 때 굉장히 좀 그러한 심각성 속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 분야의 특례는 당연히 교육 특례는 교육 분야의 특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 분야에서 특례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앞에 발표문에서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 라이즈라든가 글로컬이라든가, 특히 요즘에 글로컬 대학 얘기를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글로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라이즈를 통해서 해왔는데 많은 대학에다가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이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다 흩어져 버리더라. 이제는 정말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또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 그 대학을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 그러면 그 글로컬 대학이 제대로 살려고 하면 지역이 소멸하는데 글로컬 대학이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글로컬 대학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지역의 발전은 필수적입니다. 인구의 정주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글로컬 대학 사업으로 간다는 얘기 자체가 이제는 초중등과 고등교육 또는 평생교육 또는 지역, 민간, 그 다음에 일반 지자체냐 교육청이냐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구분하지 말자.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데 왜 그 문제를 자꾸 누구 소관이냐, 누가 담당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한가로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그 문제 해결에 그걸 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누구라도 함께 참여시키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 특례 조항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교육 특례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조항입니다. 이건 좀 자료를 참고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결국은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 특례를 부여하는 이유는 교육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국은 한 목적성에 부합할 때 허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권한의 소재는 누구로 할 거냐? 결국은 교육감에게 상당 부분을 맡겨두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이제 지방교육자치 쪽으로 가면서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 맞는 적합한 것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는 하지만 교육감에게 많은 부분들을 허용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한다든가 판단을 한다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하다. 그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도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교육도 살고 지역도 살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권한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좀 열어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초중등교육법에서 했던 거는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많은 곳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그리고 좀 더 상당 기간 연장 또는 지속이 된다. 그럼 이제 일반법으로 들어와야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여러 개의 조항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좀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자료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학교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교육발전특구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역시 이 조항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중등교육법 61조의 특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허용할 거냐, 이제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시행령 조항은 자료로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특례 인정의 주체는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한 경우만 교육부 장관과 이제 국립학교의 경우에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례 허용을 해왔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자율학교죠. 그리고 주로 많이 좀 이 자율학교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됐던 게 특성화중이나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나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학교나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혁신학교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여기에서는 교육특례 어떻게 해왔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과제는 없는가, 특례 허용했더니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제 제주를 포함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함께요. 제주를 먼저 좀 살펴보면 제주특별법에서는 주로 교육에 대해서 규정한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특별법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법률이고요. 그 가운데서 2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운영이 있고요. 그중에 6장이 교육자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육의원 제도라든가 교육감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교육재정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3편에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제3장에 교육환경의 조성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상당한 정도의 교육특례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제2편의 제6장 교육자치와 관련된 조항 제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6절에 보면 이제 교육재정과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편의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에 보면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등학교에 대해서 그 외에도 관련된 특례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특별하게 영어교육도시를 조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국제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국제학교라고 하는 법적 명칭을 사용해서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제주 영어교육도시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개별적인 명칭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지 법적인 측면에서 설립 유형의 국제학교는 제주 영어교육도시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법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제주교육자치의 추진 목적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가장 눈여겨볼 것은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그리고 자치권의 확대입니다. 이걸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선진적인 모델을 구축해서 잘 되면 전국으로 확산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주가 표방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데 적합한 교육 여건을 구축하는 데 있다. 그러면 타시도들은 어떤가 볼 필요가 있겠죠. 강원특별법은 이제 명칭을 올해 6월 8일 시행 예정인 이제 명칭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향으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고 표방하고 있다. 좀 와 닿으신가요? 강원도는 앞으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가야 된다.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이 정말 잘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강원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70%가 강원도에 있죠. 그리고 강원도에서 산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 이 산악 헬기가 와서 이걸 꺼야 되는데 산악 헬기 자체가 강원도에 많지 않습니다. 다른 타시도에서 와요.
그리고 그것을 조종하는데 전문 인력들, 조종뿐만 아니라 이제 정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데 과연 강원도에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된 고등학교나 대학의 학과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걸 꼭 강원도가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강원도가 지역적으로 안고 있는 특성들, 유리한 점, 또 극복해야 되는 어떤 문제나 과제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이 특별자치도법에 규정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인재 양성이나 또는 산업 발전이나 이런 지역의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짜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육 특례와 관련된 조항을 한번 살펴보면 기존의 교육이나 교육자치, 교육감과 관련된 조항들 이건 뭐 다른 지역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북이나 이런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교육과 관련된 조항이 있냐면 이제 신설 조항 중에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어촌 유학 특례, 유아교육 특례, 초중등교육 특례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요. 이게 제주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종에도 있겠죠. 과연 이걸 가지고 이 특별자치시도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특례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말 그 지역에 적합한 이거 발굴해야 된다. 물론 강원도나 전북이나 이제 이런 데가 잘 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특례 발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북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명칭을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이렇게 했어요. 역시 와 닿나요 이게? 글로벌은 굉장히 좋은 단어인가 봐요. 양쪽 다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한번 정말 생각해보고 앞으로 특례 발굴, 생존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특별자치 시도의 교육자치 기반 마련의 과제 그러면 각종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특례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 논의할까요? 하면 이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요 특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 보면 거의 뭐 다르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 영역의 6, 7번을 보면 국제학교나 외국교육기관 이거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교육도시도 조성을 했죠. 다른 특별자치시도도 다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이거 필요한가요? 그걸 해야 그 지역이 진짜 발전할 수 있고 그런 특례들이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고 우선순위가 높고 이런 건지 아니겠죠. 그래서 전국의 이 특별자치시도마다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다 만들면 그러면 그거 다 살 수 있을까요? 운영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시도가 아까 글로벌 붙었던 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글로벌 아니면 국제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 이제 3영역, 4영역이라든가 6영역 교육감에 대한 법률안 제출 요청권 예를 들면 해당 특별자치도법이 있는데 교육감은 이런 법률안을 좀 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이 요청권 이거 대단한 권한 아닙니다. 그냥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교육감에게 없다. 일반 시도지사에게만 있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특례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조항들을 해당 특별자치도법에 넣을 수 있겠는가? 이거 줘야죠. 적어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요청권인데 줘야죠. 교육자치 조직권, 부교육감제가 필요하다 할 수도 있어야죠. 지금 기초지자체에서도 부시장 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광역 교육청에 이 부교육감제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또 해야 된다 이 얘기도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들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 자치 조직권과 관련해서 권한들은 좀 줘야 된다. 재정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특례를 부여해야 되겠죠. 돈은 안 주고 똑같이 주고 어떻게 특별하게 자치시나 자치도를 운영하라고 합니까?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역시 그 부분은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법률안과 관련된 부분, 재정과 관련된 부분, 자치조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늘 마침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은 협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또 일반 지자체와 대응해서 이 부분들을 좀 확보할 것인가, 이런 협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협력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협력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확보를 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이 재정이나 조직이나 그다음에 법률안 의견 제출권과 관련해서도 특례들을 좀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되겠죠.